북한은 핵실험을 했는데 왜 보이콧을 하고 계세요? 김성태 의원님. 예. 자유한국당 보이콧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국회 일정 네. 보이콧이죠. 지금. 예. 예. 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회 곧 메시지가 없어요. 국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계세요? 자, 이제 북한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착역은 이제 수소 원자력 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 들어오세요?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저는 역대 정권의 남북 관계에 문제점도 있지만은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너무 우리가 평화를 또 구걸하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또 군사적인 압박 제재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인식이 절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게 보이콧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안보 인식을 좀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가져달라는 이유 하나. 그래서 보이콧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럼 상임위를 소집하셔야지 국회 들어오셔서. 그래서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네. 예? 정보위 이런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어요. 김상태 의원님, 이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 김장겸 지키기, MBC 사장 지키기. 저는 김장겸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표현했던 김장겸 지키느라고 국회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핵을 쏘고 난리인데 안보를 이야기하는 한국당에서 국회에 안 들어오고 보이콧도 하고 길거리를 방하고 있다는 게 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그동안 싸우다가도 북의 저런 도발이 돼가지고는 힘을 모으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이 엄중한 전국을 안보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맞는 말씀 해야죠. 근데 김성태 의원님이 나서가지고 초선한테 시키지 뭐 샤우팅이라고 그럽니까? 국회에서 과함 지르면서 선창. 피켓일 때 선창. 그거 정말 지금 제가 보고서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저분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거 시나리오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시나리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민석 의원이 빨리 들어오세요. 중단 이 안보 위기와 민생의 해난을 뒤로 하고 장애 투쟁을 벌린 것은 뭐 적절치 않다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 앞에 면목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장애 투쟁이 빨리 끝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도 방송 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언론 길들이고 방송 장악하려는 시도가 역대 정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한 정권들이 결국 말로가 좋은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석 의원도 지난 MB 정부 때 방송 장악 저지 장애 투쟁을 얼마나 가해차게 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 심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의원님 예. 선우를 가리세요. 선우를. 예.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MBC 사장 지키려고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은 한국당의 정치해성에도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MBC, KBS 이 파업 격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MBC 노조가 170 파업할 때 난 노조 보호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도 노사관계는 사실상 교과서식인 게 없다.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적 판단이다. 그리고 지상파
언론 방송 노동자로서 이 공정 방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뭐 해고하고 또 징계 조치하고 또 부당한 인사해가지고 이렇게 관계 가져가면은 반드시 다음에 또 더 대형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진호위 또 중앙노동위원회 꼭 그렇게 해서 이미 노동위원회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고자 복직 문제나 또 불편 부당한 징계 인사가 있다면 원상 회복할 거 빨리 해라. 이걸 굳이 또 행정소송으로 1심, 2심까지 지금 갔잖아요. 지금 이제 대법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뭐 그때 대법 판결하면 해고자 복직하고 이러지 마라. 평화 사업장의 평화는 과거의 그 파업 문제로 그런 그 안금 계속 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많은 MBC 경영진 측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YTN도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노사 문제로서 비롯된 이런 갈등 소지를 특히 사측이 뭐 이런 징계 해고다 뭐 이런 불이익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 입장을 저는 견지해온 사람입니다. 자, 그래 그 말씀은 지금 MBC, KBS 파업 지지한다는 아닙니다. 지지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네. 노사 문제는 그 사업장 내의 노사 문제로 노사가 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최순실 국조특위위원장으로서 안민석 의원하고 나는 할 소리는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MBC 노조 2012년 파업 때 내가 그때는 노조 지지했어요. 왜? 당시 MBC 김재철 사장이 한마디로 그 광우병 파동으로 비롯된 그런 뭐 문제로 해가지고 그 언론인들의 그런 창의성이나 자유성 가지고 너무 심하게 가져가면 이건 노사 문제로 비합되고 결국은 분규 발생한다. 그래서 170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도 회사가 그런 과도한 인사징계 조치 못하게 막았었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만 나는 여기 개입했으면은 이 문제에 개입할. 그런데 체포영장이라는 게 왜 어떻게 발부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도 명식인 노동문제 전문가인데 조그마한 사업장이고 큰 사업장이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하고 착취하고 이래가지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고 하면은 지명수배 때리기 위해서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그럼 대한민국 어디선가 잡혀와요. 그러면 다시 고용노동부에서 그때 그 사람들 체불 임금 문제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놈들은 1,100건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말 안 듣는 사람. 안민석 의원님 뭐 하십니까? 워낙 죽으세요? 워낙 해명이 길면은 이제 짧게 할게요. 워낙 해명이 긴 거에는 뭔가 당당하지 못한 뭐가 있는 거예요. MBC 사장 지키는 일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핵 위협 앞에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안보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여야가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상임위 소집하고 토론을 하고 또 이 강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또 대안을 찾고 이제 그럴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김장겸 지키기 이런 걸로 체력 소모하지 마시고요. 또 김성태 의원님 과거에 노조 활동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오늘이라도 KBS, MBC 노조원들 격려 방문해 주시고 이런 게 통큰 정치고. 예? 야당이 이 노조의 파업을 반대를 하면서 국회를 뛰쳐나가는 거 이거는 아마 해방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야당은 야당답게. 오히려 저희들이 파업을 비난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여당은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 파업, 지지. 야당은 반대. 이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 뭐 우리가 이번 장애투쟁에 나선 것이 비단 방송 문제만은 아닙니다. 안보에 대한 이 정권의 안일한 인식이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또 장애투쟁이라는 충격요법을 거기에 엎은 겁니다. 근데 이 사실관계 다 주장은 누구신데? 뭐 김우중 공장장 사실관계 분명히 해야지.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지 않습니까? 아, 그거 인정합니다. 예. 그렇지만은 6차 핵실험은 오히려 6차 핵실험이 나니까 야 보이콧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미 예견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 그때 할 줄은 모르셔가지고 예. 오히려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이 좀 곤란해지신 거 아닙니까? 6차 핵실험 때문에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니라 6차 핵실험 이 자체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또 우리 국민들도 정말 정말 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김장겸, 고대영 KBS 사장, MBC 사장 김장겸 이 두 분하고 자한당하고는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장이 무너지면은 자한당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의를 한 거예요. 근데 북핵 실험이 빵 터진 거예요. 근데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용어로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한번 길거리에 나가본 겁니다. 또 내일 러시아 푸틴 만나러 가는 대통령 붙잡고 기습적으로 청와대 방문해가지고 대통령 만나달라고 대통령께서는 푸틴 만나기 위한 그 전략과 공부를 하고 계시는 대통령을 붙잡고서 왜 안 만나주냐고 그렇게 또 생떼를 치고요. 그래도 그렇게 해봐야죠.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오갈 데 없는 진퇴양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이제 수일 내로 반드시 국회로 복귀합니다. 나갈 길이 없어요. 앞에 캄캄해져 버렸는데요. 당황스럽긴 하겠습니다. 타이밍상.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정권이 앞장서서 정치를 좀 앞뒤를 보고 정치하세요. 전략도 좀 세우시고 이렇게 자충우동식의 정치하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내가 상대가 워낙 못해서 상대가 실점을 해버려서 이게 게임이 끝나버리면은 저희들이 할 게 없잖아요. 안민석 의원님, 상대가 좀 제대로 체력을 갖추고 플레이를 제대로 해야지 우리도 경기할 맛이 나는데 상대가 이렇게 죽을 쓰고 자충우돌 해버리면은 우리 뭐 합니까 우리는? 아니, 여기 아무리 국회가 아니지만은 발언 순서를 지키세요. 예? 좀 전에 안민석 의원님 발언하실 때 내가 중간에 끼어들기 안 했죠. 이 시나리오가 멘트를 안 겹치게 하자는 거군요. 북한은 핵실험을 했는데 왜 보이콧을 하고 계세요? 김승태 의원님. 예. 자유한국당 보이콧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국회 일정 보이콧이죠. 지금. 예. 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국회 곧 메시지가 없어요. 국회 들어갈 겁니다. 근데 지금 왜 그렇게 밖에서 방황하고 계세요? 자, 이제 북한이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핵실험을 6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 종착역은 이제 수소 원자력 폭탄으로 대한민국을 진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국회 안 들어오세요?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저는 역대 정권의 남북 관계에 문제점도 있지만은 특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너무 우리가 평화를 또 구걸하고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북한을 선제 공격하고 시기이기 때문에 MBC 사장 지키려고 안보를 내팽개치는 것은 한국당의 정치해성에도 맞지가 않고요. 저희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MBC, KBS 이 파업 격하게 지지합니다. 저는 지난 2012년 MBC 노조가 170 파업할 때 난 노조 보호하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도 노사관계는 사실상 교과서식인 게 없다. 불법 파업이라는 것은 항상 기업 입장에서는 편의적 판단이다. 그리고 지상파 언론 방송 노동자로서 이 공정 방송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도 뭐 해고하고 또 징계 조치하고 또 부당한 인사해가지고 이렇게 관계 가져가면은 반드시 다음에 또 더 대형 노사 분규가 발생한다. 그래서 진호위 또 중앙노동위원회 그래서 국회에 안 들어오고 보이콧도 하고 길거리를 방하고 있다는 게 안보는 여야가 따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그동안 싸우다가도 북에 저런 도발이 돼가지고는 힘을 모으고 잠시
휴전을 하면서 이 엄중한 전국을 안보 전국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맞는 말씀 해야죠. 근데 예. 김성태 의원님이 나서가지고 초선한테 시키지 그 뭐 샤우팅이라고 그럽니까? 국회에서 그 과함 지르면서 선창. 선창. 피켓일 때 선창. 아니, 그거 정말 지금 안 목소리 좋으시니까. 제가 보고서 제 눈을 의심을 했어요. 저분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이거 시나리오 김성태 맞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시나리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안민석 의원이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중단 이 안보 위기와 민생의 해난을 뒤로 하고 장애 투쟁을 벌린 것은 뭐 적절치 않다는 그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찌됐든 간에 국민 앞에 면목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도 장애 투쟁이 빨리 끝나고 또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진정한 협치에 나서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난주도 방송 때 그런 말씀했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마다 언론 길들이고 방송 장악하려는 시도가 역대 정권들마다 다 있었어요. 그렇게 한 정권들이 결국 말로가 좋은 정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민석 의원도 지난 MB 정부 때 방송 장악 저지 장애 투쟁을 얼마나 가해차게 했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절반 심정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때도 의원님 예. 선우를 가리세요. 선우를. 예. 지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엄중한 뭐 군사적인 압박 제재를 통해서라도 결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국제사회의 인식이 절대 현실화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쏘아 올리는 거예요. 아, 그게 핵미사일. 보이콧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국가 안보 인식을 좀 확고하게 문재인 대통령 가져달라는 이유 하나. 아, 그래서 보이콧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럼 근데 상임위를 소집하셔야지 아니, 그렇게 들어오셔서. 아니, 근데 한 가지 그래서 의원님, 한 가지.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방위, 네. 예? 정보위 이런 안보 상임위는 다 참여하고 있어요. 김상태 의원님, 이 보이콧은 6차 핵실험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있다 그랬죠. 다른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 김장겸 지키기. MBC 사장 지키기. 저는 김장겸 세월호 유가족을 깡패라고 표현했던 김장겸 지키느라고 국회 보이콧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북한이 지금 시나리오로 핵을 쏘고 안 가보네요. 난리인데 안보를 이야기하는 한국당